안녕하세요. 강경희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4강에서는 조선시대의 소설 문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좀 긴 시간에 여러분들은 시가 문학이 조선시대에 어떻게 특징을 가지며 작품들마다 어떠한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셨죠? 충분히 복습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소설문학 7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소설의 발달 과정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래서 고소설의 흐름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에 두 번째 괄호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두 번째 괄호 부분. 그래서 고소설의 발전 방향을 보면 1번에 폐관 문학이 가전의 형태로 변모되고 이런 것이 짜임새 있는 형태로 바뀌면서 한문 단편 소설로 발전이 되었다. 이런 말도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가면 폐관 문학이 설화로 분화되고 이것이 발전해서 국문 소설로 발전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고소설의 흐름은 기억의 생성기, 니은의 성숙기, 디귿의 결실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소설의 그 발전 과정을 이야기할 때, 자, 여러분들 그 상고시대 때의 문학 중에 신화도 있었고 조신의 설화라고 하는 설화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설화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춘향전의 모티프가 되었었던 뭐 도미처 설화 이런 것도 있다는 그런 것도 간략하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화가 먼저 있었고 그러한 설화에서부터 쭉 발전을 하면서 고려시대 때로 가면 가전이라고 하는 그런 게 나오죠, 여러분. 그래서 가전체 그런 소설들이 있었고요. 이러한 가전체 소설들이 쭉 이어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전기로 오면서 중국에서 어떤 그 전등신화라고 하는 그러한 중국의 영향도 있으면서 이것이 소설로 정착이 됩니다. 물론 이 중간에 폐관이라는 말을 더 집어넣기는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설화, 가전체, 소설 이런 식으로 쭉 발전된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소설의 흐름에 생성기가 있고 성숙기가 있고 결실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구체적인 작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 금오신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오신화를 지은 분은 김시습 이분이시죠. 자,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소설을 물론 한문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최초의 소설을 지으셨습니다. 뭐 세계관 이런 부분은 그냥 읽어 내려가시고요. 자, 문학사적 가치 중요하죠,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의의성, 그래서 그 작품에는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돌려서 표현한 그런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있었고요. 사실주의에 입각한 그런 소설적인 표현, 물론 비현실적인 그런 부분도 나오지만 상당히 사실적인 그러한 내용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보통 소설들이 중국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다면 이러한 작품의 배경이 우리나라로 옮겨오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거기 보면 작품 5개가 나와 있죠. 만복사 접포기, 이생규장정, 취부벽정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자, 여러분들이 이 금오신화에서 요 작품들 제목 함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금오신화 안에는 이렇게 단편의 5개의 소설들이 실려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묶어서 금오신화 이렇게 큰 제목을 달고 내었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목 기억하세요. 만복사 접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제시되어 있는 작품은 만복사 접폭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그 죽은 여자를 만나서 물론 죽어 있는 그런 상태인지는 몰랐었고요. 죽은 여자와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과 저승을 초월한 그런 죽음과 삶을 넘나드는 그런 초월적인 사랑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만복사 적폭이었었고요. 주제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런 설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주제에 죽은 여인과 시공을 초월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죠.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자, 의 아주 중요합니다. 별표 쳐놓고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이며 한문으로 표기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죠. 자, 작가 누구였다고요? 김시습. 제목 금오신화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한문으로 표기되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작가 누구였다고요? 김시습. 제목 금오신화. 기억하셨죠? 자,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기타 부분에 명나라 구우가 지은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다. 이런 것도 나오죠. 물론 객관식의 선택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등신화 이것도 함께 참고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줄거리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죽은 여인을 만나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해와 감상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될 수 있겠네요. 예. 자, 그 다음 소설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소설은 뭐가 나와 있나요, 여러분? 양반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나와 있군요.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시험 요소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자, 양반전 하면 물론 이건 한문학의 이야기에서도 다시 한번 언급이 되겠지만 연암 박지원의 문학관에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나오죠. 법고창신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양반전 박지원 이 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론 사실주의 그런 위주의 문장을 전개를 했고요. 이런 사실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양반들이 흔히 쓰지 않는 일상적인 상스러운 말도 나와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이런 것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는 이야기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별표 쳐놓고 기억을 해주세요. 양반전의 내용은 특히 무능하고 생활 능력이 없는 무위도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축내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양반들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다섯 번째에 보면 양반전에는 실학정신 이런 것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양반전의 대체적인 이야기가 나와 있었습니다. 자, 양반전의 내용을 보면 줄거리 부분이죠. 줄거리. 그 줄거리의 내용을 이런 내용이에요. 아주 가난한 양반이 있었고요. 그래서 관가에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되고 싶었던 그 돈 많은 평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민이 그 양반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양반의 문서, 권리를 삽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첫 번째에 작성을 하고 나서 그 양반 문서를 산 평민이 봤더니 이 내용은 양반들이 지켜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예의 범절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리를 산 평민이 이 내용을 읽어보고는 양반이라고 한다면 좀 더 좋은 그런 것이어서 내가 양반을 샀는데 뭐 이렇게 어려운 것들만 지키라고 하느냐. 그래서 새로이 작성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 양반의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양반의 문서를 작성하고 나서 그걸 봤더니 양반의 무단적인 횡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래서 그 문서의 내용을 들은 그 양반은 이게 바로 양반이라면 이 양반은 도둑이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민의 말을 통해서 양반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아주 요약적으로 제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양반 문서에는 양반의 비판의 두 가지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문서에는 양반들의 허례허식 이런 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양반들의 수탈상 그런 어떤 횡포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그런 게 양반전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줄거리 확인하셨고요. 핵심 정리에서도 여러분들 자,
주제의식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반들의 공허한 관념, 비생산적 특권의식 이런 것 등을 비판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옆에 내용들을 쭉 가시면은요. 자, 쭉 다음 내용으로 가시면 등장인물들의 성격도 나와 있고요. 양반, 천부, 군수, 양반의 처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봐주세요. 별표, 양반전의 주제입니다. 양반의 무능, 선비의 타락상, 양반의 허위의식, 계급적인 불평등 이런 게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전반적인 양반전의 주제의식은 양반에 대한 풍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그 심화학습 부분에서요. 심화학습 부분에 보면 양반전 문서에 대한 그 내용을 써놓은 부분이 있죠. 첫 번째 문서의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을 비판했으며 두 번째 문서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을 비판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작품은 운영전입니다. 자, 운영전의 내용은 궁녀 운영이 있었어요. 자, 근데 이 궁녀는 한번 궁인이 되면 대궐 밖의 세상과 단절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만 대궐 밖에 존재하는 그 김진사라는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결국 대군에게 알려지고 밝혀지게 되고 그래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보통 고전소설에는 없는 비극적인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자, 운영전이라는 소설은 남녀 간의 사랑을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내용의 결말은 비극적인 내용으로 끝나죠. 물론 이런 비극적인 선택을 하게 된 그 운영의 모습에 대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주체적인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목숨을 끊어서라도 내가 이러한 상황에 한번 저항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있는 그런 인물로도 평가를 하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비극적인 사랑의 내용을 담고 있었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핵심 정리 부분이죠. 주제의식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었었고요. 궁녀의 비극적인 사랑.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액자식 구성이 나와 있는데 액자식 구성은 여러분들 조신, 설화와 같이 어떤 현실에서 꿈에서 현실로 가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액자식 구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운영전의 내용도 보면 유영이라는 사람이 잠이 들었는데 잠을 자면서 꿈속에서 운영과 김진사를 만나서 그들의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듣고 꿈을 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액자식 구성이라는 말을 한다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요. 일반적으로 고전소설은 해피엔딩, 권선징악인데 이거는 비극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특징에 쭉 열거되어 있죠, 여러분. 거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계속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나와 있는 소설은 최척전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죠, 여러분. 이 최척전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굉장히 파란만장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먼저 주제의식부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그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 사랑을 성취한 그 두 주인공이 전쟁 때문에 헤어지는 가족의 이산 문제도 나오고요. 이 이산을 했다가 여러 지역, 뭐 일본도 나오고 중국도 나오고 이런 아주 그 방대한 배경 속에서 이 가족들이 고난을 거치면서 결국은 다시 다 재회를 한다는 재회의 과정을 그려낸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은 오경이라고 하는 부인과 최척이라고 하는 그 남자 주인공에 등장을 하고요. 그들이 만나고 이별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줄거리의 내용에 그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쓰여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품은 배경이 아주 방대하게 펼쳐져 있고 남녀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5번째 소설 박시전입니다. 박시전의 내용은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여러분. 개괄적 그 설명의 첫 번째의 그 내용도 한번 훑어보시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두 번째에 역사적인 그런 어떤 그 특징이 있는데 1번에 별표를 꼭 해놓기 바랍니다.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해서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도 등장을 하고요. 가상의 인물도 등장을 하면서 엮어나가는 그런 소설이죠, 여러분. 자, 일단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봐주시고요. 요즘에 뭐 팩션이라는 말이 잘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내용과 함께 작가가 그 허구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가 함께 결부된 그런 이야기라는 이야기고요. 앞부분에서 그 운영전 같은 소설은 애정 소설이다. 남녀의 애정. 양반전 같은 경우에는 풍자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박시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설로 분류를 하는가 하면 거기 군담계 영웅 소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군담계 영웅 소설을 다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창작을 하는 것도 있고 역사적인 시기를 배경으로 하는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니은의 박시전, 임진록, 임경업전은 각각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도 출제됩니다. 박시전 어느 때라고요? 병자호란을 배경 꼭 기록하고 계시죠? 임진록, 임진왜란입니다. 임경업전, 병자호란입니다. 물론 위에 나와 있는 조응전이나 유충렬전이라고 하는 건 영웅 군담 소설에 넣기는 합니다. 그러나 둘 다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병자호란이라든가 임진왜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군담 영웅 소설 확인하셨죠, 여러분? 박시전의 핵심 정리 내용에 가면 다시 한번 갈래의 어떤 소설인지 보이고요. 특히 여기 박씨는 여성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성 영웅 소설이라는 것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쭉 내려가서 그 소설의 구성 부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면서 전반부에서는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하고 그 집안에서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는데 이제 그 외적의 침입을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박시전에 박씨의 활약이 그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이 후반부에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와 후반부는 개인의 삶과 사회적인 삶으로 나눠볼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었죠, 여러분. 자, 쭉 넘어갈까요? 자,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나오는 소설은 구운몽이라는 그런 소설이네요, 여러분. 자, 구운몽. 어떤 설화가 연결되고 있었나요? 조신설화 연결되고 있었죠. 자, 기본 구조는 그래서 현실과 꿈, 현실로 되어 있는 환몽구조, 액자구조 이런 이야기로 할 수 있었고요. 그 현실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이 성진입니다. 꿈속에서 성진은 양소유라고 하는 인물로 꿈속에 나타나면서 8부인을 거느리면서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아주 부귀 영화로운 그런 삶을 쭉 누리죠. 그러다가 다시 꿈을 깨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진은 불제자로서 세속적인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데 비해서 양소유는 그런 부귀 영화를 누린다는 점에 있어서 대조적인 삶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고요. 조신설화에서도 마찬가지였었지만 이 소설에서도 꿈의 내용에서 누렸던 그런 모든 인간 세상의 삶이 다 한갓 꿈이다. 일장춘몽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성진은 더욱 불도에 정진을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 소설상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그런 액자 구성 환몽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일장춘몽의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뒷부분으로 넘어가면 작가 김만중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김만중 작가의
또 다른 소설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억을 해놨으면 좋겠네요. 사시 남정기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숙종 때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장희빈과의 그 갈등이 그려져 있었던 그런 작품이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소설 속의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처첩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이 소설은 가정소설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물론 이 소설이 그런 그 숙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쓴 그런 작품이고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그 소설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그 내용은 가정소설로 분류할 수 있다. 왜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시와 교시라고 하는 그런 처첩의 갈등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될 수 있는 작품이 있다는 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비장전이죠, 여러분. 자, 배비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배비장이 이제 그 제주도에 부임을 해서 오지요. 물론 이제 목사를 따라오기는 하지만, 와서, 그 기생에게 그 빠지지 않겠다라고 다짐을 하지만 결국은 방자와 애랑의 그 교묘한 그 계획 속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그 사랑에 빠져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고 아주 희극적인 인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작품 역시 양반을 풍자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쭉 내용을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춘향전이 등장을 하죠. 뭐 춘향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이 쭉 내용을 한번 참고해서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심화자료에 가면 신재효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자, 이분이 판소리 12마당을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몇 개로 정리를 하는가 하면 6마당으로 정리를 합니다. 이거는 소설이 아니라 판소리입니다. 음악과 함께 재현이 되는 바로 그러한 그 예술 장르죠, 여러분. 그래서 6마당의 그 판소리에는 심청가, 춘향가, 적벽가, 토별가, 박타령, 변강세, 타령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왜 기억을 해야 될까요? 역시 주관식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6개의 제목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쭉 고전 소설들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운몽에 대한 설명 또는 뭐 홍길동전에 대한 설명 뭐 이런 것 등을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는 조금 여러분들 그 끝부분에 좀 참고해서 집어넣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좀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쭉 구체적인 작품들을 설명하면서도 여러분들 간간히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시대의 소설을 그 내용상으로 나누어 본다면 애정소설도 있고요. 애정소설은 염정소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군담, 영웅소설도 있고요. 또 가정소설도 있고요. 또 판소리계 소설도 있죠. 또 뭐 풍자소설 이렇게 내용상 나눠볼 수도 있겠는데요. 자, 애정소설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까 운영전 있었고요. 물론 춘향전이라고 하는 건 어떤 작품이 꼭 한 부분으로 속하지는 않습니다. 춘향전 같은 경우에는 판소리계 소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애정소설에 들어갈 수도 있죠.
춘향전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춘향이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옥단춘전. 춘자 들어가죠? 숙향전. 향자 들어갑니다. 수경, 낭자전.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건 다 애정소설에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군담소설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박시전, 임진록, 임경업전, 또 조웅전, 유충렬전 이런 게 앞부분에서 확인이 됐었죠, 여러분. 가정소설의 대표적인 건 사시남정기, 장화 홍련전, 판소리계 소설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춘향전이라든가, 아까 그 여섯마당으로 됐을 때는 제목이 춘향가 이렇게 됐었죠. 가로 끝났지만 소설로 와서는 춘향전 이런 식으로 됩니다. 한문소설의 대표적인 거에는 박지원의 뭐 양반전이라든가, 이런 게 대표적인 한문소설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이 한문소설의 박지원의 그 소설들은 대부분 다 그 양반에 대한 폭로이거나 비판이거나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서 풍자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 더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최초의 소설은 금오신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시습, 최초의 소설로서 한문으로 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그렇다면 한글로 된 최초의 소설은 뭐냐? 바로 뭡니까, 여러분? 허균의 홍길동전이죠. 허균의 홍길동전. 여러분 꼭 함께 기억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설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고전 문학에서 시대별로 어떠한 작품들이 있었고 그 작품들은 어떤 갈래의 대표적인 작품이었었고 문학사적인 의의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길게 이야기하자면 길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방대한 내용이죠. 여러분들 그 시험에 도움이 되시도록 간략하고 개괄적인 핵심적인 이런 내용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